매일 아침 혈압약과 혈당약을 챙기시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식초 한 스푼이 그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30%까지 낮추고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안정시키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 지금부터 제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87세 지금까지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지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보다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약이나 산삼을 찾지만 사실 우리 주방에 있는 식초가 그보다 더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요. 특히 중년 이후의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이었을 때 저도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혈압은 150까지 올라갔고 의사로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식초의 효능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식초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제 혈압은 130으로 낮아졌고 6개월이 지나자 정상 수치인 120 정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식초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약을 끊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약과 함께 식초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했지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0세의 김영수 씨는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60에서 180 사이를 오가던 분이었는데 식사 전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75세 박정호 씨는 고혈압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식초 습관을 들인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식초의 놀라운 효능 12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매일 식초 한 스푼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초의 효능 1. 혈당 낮추기. 제가 3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환자들은 바로 당뇨 환자들입니다. 당뇨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환이 되었지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10명 중 3명은 당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당 체크입니다. 그 수치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요. 공복 혈당이 140 이상이면 불안하고 180 이상이면 우울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식초 요법을 권했고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종석 씨는 68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약을 복용했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 혈당은 180에서 200 사이를 오갔고 식후에는 30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식초 요법을 권했습니다. 매 식사 2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종석 씨였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전 혈당이 150으로 낮아졌고 식후 혈당 상승폭도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식전 혈당이 130까지 내려갔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식사 직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5에서 3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당뇨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제 환자 중 또 다른 분인 박영희 씨는 72세 여성인데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초 요법을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170에서 140으로 낮아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8.5에서 7.2로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가능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15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효과도 있고 맛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 87세인 저도 매일 아침 식초물을 마십니다. 덕분에 제 공복 혈당은 10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식초의 효능 2. 혈압 낮추기.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노년기에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혈압이 140을 넘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160을 넘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게 고혈압을 유도한 후 한 그룹에게는 식초를 먹이고 다른 그룹에게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영수 씨는 75세에 혈압이 170, 100까지 올라가 여러 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초 섭취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45, 90으로 낮아졌고 6개월 후에는 135, 85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지요. 또 다른 환자인 김순자 씨는 68세 여성인데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식초 요법을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약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약의 효과를 높이고 용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혈압 낮추는 효과는 꾸준히 섭취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사 전에 마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산이 많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되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꿀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맛도 좋아지고 위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의 종류입니다. 시중에 파는 모든 식초가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천연 발효된 사과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제가 87세인 지금도 혈압은 13,080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물론 나이를 고려하면 아주 이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나이에 심각한 고혈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이 30년 넘게 식초 습관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식초의 효능, 삼동맥경화 예방. 혈관이 막히면 약이나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 성분이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며 심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이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상호 씨는 68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었는데 이는 정상 범위 130 이하를 크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약을 처방했지만 함께 식초요법도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42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된 결과였지요. 또 다른 환자인 박정수 씨는 72세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플라크 혈관 벽에 쌓인 지방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처방과 함께 식초요법을 시작했고 1년 후 재검사에서 플라크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초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는 혈액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유지하여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벽에 더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식초의 효능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제 자신이 동맥경화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60대 후반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관상동맥에 경미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저는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식초요법이었고 1년 후 재검사에서 협착이 더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매일 식초를 섭취하고 있고 87세인 지금까지 심장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식초를 통한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2스푼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식사 전에 마시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식초의 효능 사간장병 예방.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물에 포함된 독소는 물론 약물,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모두 간에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간이 아플 때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간 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간 질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간은 거의 모든 중년 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입니다.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이런 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 성분이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영호 씨는 63세에 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AST가 120, ALT가 150으로 정상 범위사 10 이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 지방간으로 진단받았지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이영호 씨에게 식초 요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한 번 더 마시도록 했습니다. 물론 술과 기름진 음식은 제한했고요.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AST는 65, ALT는 80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AST 42, ALT 48로 거의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이 경증으로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김미자 씨는 58세 여성으로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다 보니 간 수치가 상승한 것이지요. 김미자 씨도 식초 요법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식초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식초의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에는 식초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술을 마신 후 식초물을 마시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빨라져 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량의 음주와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자신도 60대에 경증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회식이 작고 운동량이 적어 지방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식초를 더욱 열심히 섭취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간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식초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번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단 위궤양이나 심한 위염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효능 오이장병 예방.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소화 문제로 고생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트림,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적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했지요. 그 중에서도 식초는 위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식초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순자 씨는 66세 여성으로 몇 년 동안 만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했지요. 여러 가지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씨에게 식초 요법을 권했습니다. 식사 시작 시 물 반 컵에 사과 식초 반 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했지요. 처음에는 신맛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소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가스 생성도 감소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오랜 변비 증상까지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김영철 씨는 70세 남성으로 위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 불량과 영양 흡수 장애가 있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지만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지요. 김영철 씨에게도 식초 요법을 권했고 약 2달 후부터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 식사량도 늘어났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가 개선되어 빈혈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식초가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적절한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데 식초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식초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물이 잘 소화되면 가스 생성이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 역류가 있는 환자는 식초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를 충분히 희석하여 섭취하거나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합성 식초보다는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이들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한 효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60대부터 소화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지요. 그때부터 매 식사 시 식초를 조금씩 섭취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큰 소화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위장 건강을 위한 식초 섭취법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 반 컵에 식초 반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효능 6. 신장병 예방.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은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요산이나 칼슘 등이 신장에 쌓여 돌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인데 한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식초는 이런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하여 신장 결석 예방에 기여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태영 씨는 72세 남성으로 요산 수치가 높아 통풍과 신장 결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태영 씨에게 매일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8.2에서 6.5로 낮아졌으며 1년 동안 신장 결석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에서도 결정 체크리스탈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경숙 씨는 65세 여성으로 만성 신장 질환 초기 단계였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지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초 요법을 시작했고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식초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식초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합니다. 칼슘이나 요산 결정이 형성되려면 소변이 알칼리성이어야 하는데 식초가 이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또한 식초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므로 소변량이 적절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고 이는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식초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식초의 항염 효과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나 투석 중인 환자는 식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에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식초 섭취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신장 기능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초 섭취법은 하루 23번 물 1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1잔, 그리고 취침 전에 1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초의 효능 7. 변비 해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합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며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약 50%가 변비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쌓이면 피부 문제, 두통,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대장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식초는 이런 변비 해소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영숙 씨는 75세 여성으로 1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34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마저도 힘들게 배변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변비약을 복용했지만 점차 효과가 떨어지고 의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지요. 저는 김영숙 씨에게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스푼과 꿀 반 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2주쯤 지나자 서서히 배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었고 변의 상태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성과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박철수 씨는 68세 남성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변비가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활동량 감소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변비가 생겼던 것입니다. 박철수 씨도 식초 요법을 시작했고 약 2주 후부터 배변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초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 병행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식초가 변비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소화 과정을 돕고 대변의 양을 늘려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식초는 장 운동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여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근육이 약해져 연동 운동이 감소하는데 식초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지요. 더불어 식초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이 잘 소화되면 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초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가능한 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변비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변비 해소를 위한 식초 섭취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스푼과 꿀 반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꿀은 맛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살이 찌기 쉽고 빠지기는 어려워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허리둘레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초는 이런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복부 지방이 평균 1.5g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극적인 감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미영 씨는 69세 여성으로 폐경 이후 복부 지방이 늘어나 고민이었습니다. 허리둘레가 90cm로 여성 기준 위험 수준 85cm 이상을 넘은 상태였지요. 정미영 씨에게 식초 요법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과 식사 직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했지요. 3개월 후 허리둘레가 3cm 줄어든 87cm가 되었고 체중도 2kg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허리둘레가 84cm까지 줄어들어 위험 수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정호 씨는 65세 남성으로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 허리둘레가 100cm을 넘었습니다. 이정호 씨도 식초 요법을 시작했고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허리둘레가 94cm로 줄어들고 체중도 5kg 감량했습니다. 식초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가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식초는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후 떨어질 때 생기는 허기짐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더불어 식초는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식초 하나만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식초는 이런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효능 불면증 완화, 골다공증 예방, 요통 개선, 피부 건강. 먼저 식초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호 씨는 식초를 취침 1시간 전에 마신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카페인 줄이기, 규칙적인 생활 등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둘째, 식초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영순 씨는 3년간 식초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결과 골밀도 검사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셋째, 식초는 요통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항염 효과가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70대 이정숙 씨는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다가 식초 섭취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한 결과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식초는 피부 건강과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60대 조영미 씨는 식초 섭취 후 피부 톤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안전한 섭취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초의 12가지 효능은 제 3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의 안전한 섭취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위장과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 200ml에 식초 15ml 큰술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식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천연 발효된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매실 식초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식품이므로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장 질환이 심각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가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1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식초를 섭취해왔고 덕분에 87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초 한 스푼의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이라는 말처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